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1부에서 2010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2부는 2014년도부터의 피트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2014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 총소득 28,000달러 시대 때인데요. 이제 PT라는 상품이 이제 성장을 했지만은 어느 정도 공급자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결국은 쇠퇴기가 오기도 마련인데 이때 퍼스널 트레이닝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클럽 내에 PT 매출이 감소가 되는데 이때 왜 그러냐면은 매출이 PT를 할 수 있는 그 수요층들이 분산돼서 그래요. PT 샵에 대한 이제 개별 샵들이 많이 증가되고 그리고 이때 시절에 이제 기구 필라테스 시장이 새롭게 도입이 되는데 여성 고객층들에게 굉장히 이 기구 필라테스가 잘 먹혀서 굉장히 좀 기구 필라테스 시장이 커지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150평에서 200평 정도 되는 클럽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공급자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액 경쟁이 더 심해지고 클럽 갈비는 평균 월 2만 원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와, 2만 원이면 정말 또 많이 떨어졌네요. 근데 뭐 제 생각할 때 이제 그 회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2만 원을 내고 정말 한 달에 15번 이상 가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럽 쪽에는 불리하지만 고객에게는 유익한데 그러니까 회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2만 원이 비싸다 싸다는 부분 그분의 출석률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구 필라테스 얘기를 하면 이제 PT도 받을 만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여성 인구들이 하고 있는 필라테스가 진입이 되기 쉬워요. 정말 보면은 우리가 뭐 PT 퍼스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필라테스는 어쩌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되신 분들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했고 그다음에 특히 여성들은 여성에 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피트니스 클럽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최소 한 30평, 40평 돼야 되는데 PT는 그 필라테스 같은 경우 10평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네. 특히 또 필라테스가 가보면 뭔가 여성적이잖아요. 뭔가 좀 고급스러워. 네. 맞아. 그때 여성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너 이렇게 날씬해져서 모이면 맞아. 옛날에는 그전에는 나 PT 받았는데 이제는 나 필라테스 받아. 그럼 그다음에 정말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필라테스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우리나라가 필라테스가 일본보다 빨랐습니다. 지금 이제 이 필라테스는 이제 일본이 이제 시작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항상 일본 출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왜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필라테스는 앞서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레슨 문화. 프라이빗한 거 좋아해서.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고.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필라테스 그냥 내가 용품 사고 그냥 라이센스 있고 한 필라테스 오픈했는데 일본은 그런 거 하기 전에 일본의 어떤 협회가 있어요. 뭐 일본의 뭐 피트니스 협회에서 인증이나 절차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클럽에서 쓰고 싶으면 아령이라던가 뭐 폼롤러 매트를 쓰는데 일본은 그 협회에서 검증된 제품만 써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는 것 같은데 클럽끼리 하나의 어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의 급성장이 있는데 실제로 필라테스의 어떤 몸에 확 와닿는 데는 대구하고 부산이에요. 특히 대구 가면 필라테스 9,900원. 9,900원. 네, 그래서 야,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어떤 실버 인구, 여성 인구의 어떤 그 인구 비례에 맞춰서 그리고 또 제가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클럽이 이제 그 외국의 기업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들은 면밀하게 인구를 갖다가 데이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클럽을 오픈하던 아니면 확장을 할 때도 저희가 봤을 때 보통 피트니스 클럽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1km, 2km 반경에서 어떤 인구 조사를 해서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바디 채널 유튜브 검색해 보니까 뭐 여러 오픈한 데 보니까 굉장히 그런 그 인구 조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오픈하신 그 점주님이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공적이다. 맞아. 뭐 옛날에는 그 피트니스 오픈하신 분들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운동 좋아하니까 60대 정년퇴직하면 퇴직금 받고 그 클럽에 친한 그 헬스클럽 그 트레이너랑 오픈한 경우가 많았어요. 오픈했다가 이제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쫄딱 망한 것도 많았죠. 왜냐면 이제 운동이 좋아하고 헬스 그 트레이너만 믿었는데 트레이너가 운동은 잘 가리키는데 운영과 경영은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영과 경영과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정말 내가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거고 경영은 내가 월급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오픈하시고 이런 분들도 그런 거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GM님은 어떠셨어요? 저 때는
이제 저도 그 지점을 이제 PT 관리를 할 때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 이전까지는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2010년 넘어가고 저 시기가 되면서 사실 PT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PT가 어느 정도 문화로 자리 잡아서 센터에서 PT를 받는 회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트레이너들한테는 경험이 되는 거죠. 내가 트레이너로서 성장하는데도 경험이 되고 또 많은 수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높은 급여를 받는 트레이너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으면 매니저로서 뭐 급여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저 시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자기 자그마한 샵을 내 능력이 이제 이만큼 되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매장을 하고 싶다. 회사에 뭐 나눠 먹기 이런 거 하기 싫다. 내가 다 먹어야지. 약간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뽑아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트레이너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밑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제 거 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몸 만들기를 하면 여자분들, 남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PT라는 창구가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레슨을 하다가 제가 이제 레슨을 좀 그만하려고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라테스에 대한 어떤 궁금증. 맞아요. 어차피 비슷한 금액인데 저것도 한번 해보고 올게요 이랬던 회원들이 좀 생겼던 시기인 것 같기도 좀 해요. 2010년 후반쯤에 갔을 때는 필라테스를 받다가 본인이 필라테스 강사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뭐 그 조금 전에는 아까 스피닝 얘기했었는데 스피닝 열심히 타던 회원분이 스피닝 협회에서 이제 스피닝 강사 자격증을 따서 아르바이트로 저녁에 스피닝을 하던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처럼 맞아요. 회원 중에서 많거든요. 스피닝에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제키 토탈 PT 있어요. 맞아요. 제키가 그때 미국의 스피닝은 이제 이렇게 안정되면서 자 1, 2, 3 하면서 굉장히 그 스탠다드가 갔는데 제키는 진짜 그 스피닝 날아다녔잖아요. 막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전부 다 그 제키 그 경망스럽다 뭐 저렇게 타냐 그다 떨어지면 어떻게 했는데 지금에 보면 펠레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펠레톤의 먼저는 제키 토탈이 아닌가. 그 정도로 스피닝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뭔가 그러니까 스피닝 자전거를 즐긴다기보다는 진짜 클럽처럼 막 그 사이키에서 막 진짜 엄청나게 막 하며 그쵸?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한국의 흥문화랑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뭔가 그러면서 이제 스피닝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좀 그 스피닝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그 활용도가 좀 낮다 보니까 스피닝이 딱 놔둔 상태에서 오전에 한 타임 근데 오전에도 못 하고 오후에 보통 한 타임 두 타임 하다 보니까 자리만 찾고 있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스피닝을 이제 뺀 경우인데 정말 스피닝은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저는 2014년도 트레이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좀 클럽 수가 이제 PT샵을 포함해서 일반 클럽 수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2010년도 전에는 한 매장당 트레이너들이 막 12명, 13명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슬슬 이때부터 트레이너들이 이제 매장 내에 좀 뽑기가 힘들어졌죠. 왜냐? 공급자들이 계속 많아지니까는 그쵸. 뭐 솔직히 트레이너의 인력은 수는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트레이너들 채용적인 부분들이 조금 힘들어졌던 시기가 이때 시기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요, 장모님? 예, 이번에는 이제 가장 최근에 2018년도 국민 총소득 3만 달러일 때의 피트니스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좀 이슈화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때부터 좀그 정부에서 좀 최저인건비를 좀 상승을 하는 것들이 본격화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올 수 있었고 물가도 상승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트레이너에 대한 수급이 본격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뒷단에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저출산의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리고 PT 매출은 계속 감소하게 되고 이때부터 평양 때는 좀 더 소형이면서 24시간 운영했을 클럽들이 전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저희도 아마 일본 다녀오고 2017년, 18년 이때부터 24시간 운영을 돌렸던 것 같아요. 24시간의 원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24시간 원조 어딜까요? 골드짐이었어요. 와, 골드짐 장충점. 거기 골드짐 장충점이 그 동대문 시장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초로다가 24시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그 장사하고 오신 분들이 막 2, 3시 오는데 그러니까 술 드시고 오신 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술 먹고 오신 분 와서 운동도 하시고 막 진짜 운동보다도 그때 사우나니까 막 주무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운영을 하는데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골드짐이 그 당시에 2001년에 그렇게 하다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이제 안 했죠. 24시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새벽 5시에 그 약간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잠이 없잖아요. 그쵸. 뭐 그런 장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24시간 오토로 가고 이제 그런 법이 있는데 뭐 세계적인 추세 같아요. 저도 이제 거의 많은 피트니스 클럽을 가다 보면 거의 이제 24시간 체제로 가 있고 들어갈 때 뭐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지문이 지원도 많이들 가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말씀하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냥 트레이너 수급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요즘 뭐 회원님들도 운동을 너무 잘 아니까 내가 편안한 시간에 가서 운동하겠다는 것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영향이 좀 컸던 것 자체가 뭐 지금은 더 활성화된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도 있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패스짐이라던가 이런 데는 아예 정말 상주하는 그 선생님 트레이너가 있긴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갖고 정말 내가 알아서 운동하고 가입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PC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트렌드가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왜냐면 우리가 어떤 피트니스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미 경쟁 보상 세 가지가 이제 스포츠의 3대 요소인데 근데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룹 트레이닝이 뭐 우리가 이제 주짓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F45 그 다음에 크로스핏 같은 데 가보면 거기는 와서 한꺼번에 같이 운동하다 보니까 뭔가 재미 경쟁 보상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 요즘에 트레이닝 보면 이제 자 보면 회원님들이 오죠. 이어폰 꽂고 와가지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와서 QR코드 찍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무심하게 옷 갈아입고 그 이어폰 들으면서 러닝머신하고 이어폰 듣고 덤벨 아령 들고 맞아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 한마디나 터치 한번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걸 통해서 결국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피트니스 클럽의 그 문화를 가져가는 하나 이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점점 디지털화 갈수록 어떤 아날로그의 감성을 터치해 주는 것 자체가 맞아요. 중요한 요소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결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이제 홈 트레이닝의 증가. 네. 어떤 홈 트레이닝의 증가는 결국 그 효시는 펠레톤 같아요. 그게 생기게 된 계기가 구글에 있던 분이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맨날 집에 오면 11시, 12시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도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다음 트레드밀을 사자니 너무 크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근데 나 혼자 타면 내가 잘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는데 뭔가 서로 그 어떤 그 교감도 받고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뭐 진짜 뉴욕에 있는 아놀드랑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진짜 뭐 찰스랑 같이 동시에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서로 그러니까 재미 경쟁 보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처럼 앞으로 피트니스 클럽도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많은 클럽들이 그 컨텐츠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완방향으로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마 좋은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홈트레이닝이 코로나 시국 맞으면서 아주 제대로 그렇죠. 상향을 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원님들이 운동을 못 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많은 클럽들이 이제 그 컨텐츠에 대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그냥 회원님들이 그냥 일반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등록한 클럽의 그 트레이너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다 보니까 훨씬 더 친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회원님들을 이탈을 막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피트니스 클럽이 오프라인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어떤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컨텐츠의 서비스도 네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한국 피트니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볼 건데요. 한국 피트니스의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표는 미국 얼싸 레포트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전 세계 피트니스 인구 퍼센테이지로 나눈 건데 한국은 7.5% 2019년도 기준 때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잠재력은 더 큰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 피트니스 시장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많은 나라에 이제 입점을 하는데 한국 시장은 7%밖에 지금 글로벌 브랜드들이 입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늘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은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만큼 한국 시장이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주어지는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거의 뭐 일본만 하더라도 그뭐 애니타임이라던가 그다음에 골드짐도 그렇고 그런 클럽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일본의 뭐 코나미라던가 센트럴, 오아시스, 르네상스, 뭐 라이잡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피트니스 클럽에 같이 돼 있는데 한국은 유독 강한 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금액대도 많이 무너져 있고 왜냐면은 일본 애니타임 그래도 월 한 5, 6만 원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그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점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월 한 6만 원 정도 수준, 6,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한다면은 다른 공급자들이 너무 세요. 그쵸. 아시아 시장에서 공급자가 제일 인구수 대비 제일 많은 에포트도 있는 반면에 그만큼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장으로 네. 보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에서 좀 나왔지만 뭐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대형 피트니스의 첫 모델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면 저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한국화를 잘 시킨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 스타일로 잘 만들어 놓고 또 실제 뭐 각 나라들마다 문화 같은 것들이 틀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앞서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화를 잘 시키고 시장화를 잘 시켜서 많은 브랜드들, 좋은 브랜드들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마도 그들이 들어오기에는 또 그만큼 힘든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피트니스 컨텐츠 문화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 항상 어디를 여행을 가면 피트니스 클럽 투어를 많이 갔는데 고베 가가지고 그래 오늘은 이제 그 고베 코나미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서 이제 투어를 하고 저녁에 운동하러 갔거든요. 당연히 이제 저는 그래 뭐 운동복을 안 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갔는데 운동 끝나니까 타올까지 안 주는 거예요. 운동을 했는데 타올이 없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져간 운동복 티셔츠를 빨아가지고 그걸로 닦고 나왔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운동복 타올 주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 안 줘요. 유럽도 안 주고 일본도 안 줍니다. 일본에 주는 데가 있는데 일본에 어디냐면 마르노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마르노치 피트니스 클럽은 운동복하고 타올을 주는데 그러면 한 달에 거의 4, 5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만 원, 3만 원에 운동복 타올을 다 준다는 거죠.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일본에 있는 클럽이 한 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가면 어마어마하게 저는 개척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한국 자체가 굉장히 꼼꼼해요. 특히 운동 장비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 관장님이나 이런 오너들이 내가 운동을 안 해도 팬들의 운동을 하게 하게끔 좋은 장비를 수입해가지고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고급 장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또 가격까지 저렴하고 운동복 타올도 주고. 그 다음에 휴회라는 게 또 있어요. 휴회. 1년 가입했는데 갑자기 출장 간대. 그럼 막 3개월 휴회까지 해줘. 맞아요. 휴회도 되죠? 환불도 되죠?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보통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그냥 가입하고 월 페이하면 끝이지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뭐 입출도 거의 자동이죠. 내가 뭐 이래서 뭐 음료수 이런 것도 후불 결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디지털적이라던가 클럽의 어떤 그 하드웨어 서비스가 앞서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일본 이제 교수님들 현장을 모르신 분들이 항상 외국의 뭐 피트니스 클럽 뭐 24hours라던가 뭐 이런 데가 더 좋다고 생각. 하드웨어적으로 더 클지 모르지만 실제로 서비스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저희가 더 위에 있어요. 외국 가서 운동복 타올 주는 데 있네요. 호텔은 타올은 줘요. 운동복도 있는 데가 있어요. 피트니스. 네. 그런데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서 진짜 1년에 막 300만 원 하는 데를 우리는 거의 한 40만 원만 내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한국의 피트니스가 이제 외국 나갈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국내 피트니스 시장에서 발생되는 이 현상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1위죠. 저출산이 그만큼 심각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일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뉴스도 많이 봤는데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고요. 정부 정책 이거는 코로나 때 거의 정점을 찍었죠. 막 아예 문도 닫고 네. 뭐 어떻게 뭐 9시까지 운영하겠다 기타 등등 뭐 아니면은 최저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 부분 이런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공급자에 대한 객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아다닌단 말이죠.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수도권에서 그런 포화됐던 이 상권들이 이제는 지방으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구든 창원이든 그 어느 지역이든 지금 지방에서 오픈하는 속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각 지역구마다 이따 뭐 김대한 대표님 팀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뭐 수도권에는 뭐 스포앤이 바디채널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브랜드화되는 피트니스 클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기업형 피트니스가 거의 그 시장을 다 잠식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다른 이제 운동 상품이 이제 보급화가 됐는데 이거는 좀 코로나 기점으로 좀 많이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때는 골프가 많이 이슈가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실내 요즘 서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사회 체육들이 다각화가 되고 그것들이 보급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IT 기술. 지금은 4차 산업식이고 플랫폼화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에 대한 접목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운영자의 관점과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트니스 운영자는 이제 너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트레이너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이제 고정 비용에 대한 증가. 요즘은 또 이제 금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원권에 대한 비용을 쉽게 올릴 수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원체 타이트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이 됐고요. 피트니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운동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게 걷기 또는 피트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니스에 대한 사용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레이닝을 받기에는 고가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24년도 한국의 피트니스 트렌드를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소비 주체,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된 사회로 바뀐답니다. 초고령화된 사회는 뭐냐면 65세 인구가 거의 뭐 10명 중에서 이제 4명이 이제 어르신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하철 타보면 요즘에 그 어르신들 타는 좌석이 3명 이제 그 6명인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늘려야 돼. 그쵸, 바뀌겠죠, 이제. 맞아요. 예, 이제 어르신들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에서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많이 있는 게 뭐 스트레칭 운동, 뭐 닥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게 긴자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베드에서 폼 눌러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인구 비율에 맞는 어떤 그 피트니스의 변화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큰 피트니스 스포츠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큰 양대 산맥이 뭐가 있냐면 얼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3월 달에 그 미국 섭외에서 열리는데 얼사에는 주로 미국 주최의 어떤 피트니스 그 전시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전시회가 끝나면 그거를 포장해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독일로 갑니다. 독일에 이제 켈른에서 4월 달에 열리고 올해도 열리죠. 그게 끝나면 이제 또 4월 때 끝나면 5월 달에 차이나가 있고 그거 끝난 다음에 6월 달에 그 일본에 이제 스포텍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그 뭐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좀 이제 바뀔 거예요. 그다음에 올해 보면 저도 이제 많은 클럽을 방문해 보면 특히 여성 중심의 인테리어, 특히 화이트 톤에 화이트 천장, 화이트 바닥, 장비도 화이트. 가면 이제 여성 트레이너 되게 많습니다. 여성 트레이너 저보다 레깅스를 많이 입고 있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2023년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아마 이 스포츠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F45, 펑셔널 45 거기 가보면 정말 레깅스 입고 어마어마하게 여성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짓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로스핏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딱 제가 느끼면서 야,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GX에다가 그런 이제 그룹 트레이닝을 좀 플러스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다음에 호주의 피트니스 퍼스트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죠. 네. 제가 호주를 못 가봤어요. 제가
코로나를 많이 했으면 좀 많이 갈 수 있었는데 뭐 얘기 잘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한국에 있는 어떤 그 피팅 시장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변화, 특히 뭐 가까운 일본, 뭐 서울하고 동경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에 멀리 못 간다면 일본 자주 가서 일본의 어떤 피팅 변화도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즘 유튜브 검색만 하면 세계 피팅 시장을 특히 그 바디체에서 이번에 유럽 가고 스위스, 이태리 간 거 솔직히 전 너무 유익하게 봤어요. 맞아요. 진짜 예, 재밌었어요. 존 리드, 예, 존 리드 뭐 피오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보면 놀라면서 야, 그래서 막 진짜 메모하면서 적고 그랬었습니다. 미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IT 기술인데 결국 애플도 키우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뭐 애플워치, 그 다음에 구글도 보면 이제 구글 핏빛 아시죠? 스마트 웨어러블의 원조인데 그게 제임스 박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걸 한국 분이세요. 제임스 박이 이제 미국에서 그 핏빛을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팔았죠. 그다음에 아마존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인데 얘네도 준비하고 있는 게 웨어러블이에요. 할로윈과 뭔가 웨어러블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보면 이제 IT를 결합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보통 회원님들이 입장을 할 때 뭐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하는데 아마 2, 3년 정도 지나면 아마 바디 채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원님들이 이제 그 웨어러블 가지고 바디 채널 와치로 연동하고 이제 들어가고 그 심박수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량을 가지고 서비스해주고 그러면서 아마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피트니스 클럽도 결국 IT 기술과 결합된 결국 AI 서비스, AI 트레이너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볼 때는 여러 보면 이제 피트니스 클럽들이 제일 중요한 게 교육에 대한 투자거든요. 솔직히 저도 4년을 공부했지만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맞는 어떤 그 트레이닝의 스킬, 에듀케이션, 티칭법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바디 채널이 이번에 신촌에 그렇게 또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국내 피트니스 트렌드 아까 이렇게 조사해 오신 거 있지 않으세요? 조사 좀 했죠? 그거 지금 말씀해. 미국의 어떤 트렌드하고 유럽의 트렌드하고 한국의 트렌드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는 어떤 2023년에 피트니스 인 코리아는 어떨 건가 그런 부분.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룹 트레이닝. 첫 번째. 요즘에 보면은 제가 이제 클럽을 많이 가보면 정말 그 그룹 트레이닝 하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 리버 크로스핏이 있다가 좀 다운됐다가 다시 이제 형태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보면 약간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거기가 사람도 안 사는데 그룹 트레이닝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님 만나봤더니 퇴근하고 차 갖고 가서 주차하고 그룹 트레이닝하고 간대요. 미국처럼.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그룹 트레이닝 엄청 비쌉니다. 보통 한 달에 뭐 한 30만 원만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룹 트레이닝의 거의 제 때는 반 정도가 여자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여성이 참여하는 스포츠에 남성은 그냥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것처럼 좀 더 2024년은 여성 중심의 어떤 피트니스 클럽. 그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두 번째가 이 여성.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그 프로테인, 단백질 시장. 올해 단백질 시장이 거의 한 3천억 시장인데요. 단백질 시장이 좀 말씀드리면 그냥 가루 보충제 시장에서 지금은 넘어가고 있는 게 RTD, 레드티 드링크를 바로 마시는 단백질 시장인데 지금 뭐 메일로베 셀렉스, 그 다음에 롯데 이지 프로테인, 그 다음에 남양의 테이크핏,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단백질 시장의 성장은 그 피트니스도 같이 본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테인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왔더니 S 클럽이 막 리모델링을 했어요. 갔는데 리모델링에서 가보니까 장비가 프리웨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23년에도 프리웨이트 장비, 해머 스트렝스가 있다면 한국엔 뉴텍 장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딱 그 브랜드 찍는데 뉴텍 장비가 상당히 한국에 또 2023년은 많이 팔리겠다는 강세가 그쵸. 확실히 한국 시장에서는 뉴텍이 진짜 강세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스쿼트도 그렇고 뭐 파워렉도 그렇고 이제 그런 트렌드 계속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왜냐면 이제 실버 인구에 맞게 이제 스트레칭이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46. 네, 왜냐면 이제 2만 원대에서 4만 원으로 바뀌고 이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간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제 월 2만 원 하면 실제로 가입할 때 보면 부가세 10% 붙죠. 그쵸. 그다음에 운동 낙하가 한 달에 1,000원씩 해서 원래 4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가격이 상승된다는 게 좀 있고, 그다음에 필라테스도 7번째는 필라테스도 이제는 그룹 필라테스로. 그래서 이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짐의 강세. 보면은 이제 스마트짐의 가장 강세 중에가 디렉스. 원래 두비원이었습니다. 두비원. 요즘 가보면 디렉스 장비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그 테크노짐 갔다 왔잖아요. 아, 테크노짐. 와, 그렇죠. 그냥 거의 머신도 거의 AI 시스템으로 이제 AI. 바뀌더라고요. 네. 하다가 어느 정도 힘이 빠졌다 그러면은 머신이 그 중량을 낮춰줘요, 자동으로. 힘이 빠질 것 같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같은 머신인데 케이블 느낌 나게 할 수도 있고, 핀 머신 느낌 나게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짐이 AI 트레이너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지금의 트레이너들은 위기감을 좀 느낄까요? 어떨까요? 전부 다 그렇지만 사실은 트레이너들이 점점 인구가 이제 젊은 인구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수급의 문제도 생기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트레이너들은 또 더 성장을 하고 존재를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도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이 사회가 AI 시대가 돼도 그렇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한 가지가 PT 트레이너라고 네, 이 업계가 전망이 있다라는 얘기 했는데 AI 트레이너는 AI 트레이너대로 또 현장에서 또 실제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트레이너들은 트레이너대로 전문성을 갖춘다면 양쪽이 다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리고 바디 채널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이런 스마트짐을 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어떤 이제 스마트짐에 우리가 가장 그 한국에서 많이 접했었고 유럽에 접했던 게 이제 밀론 부틱. 밀론 부틱 가보면 거기 이제 AI 장비로 돼 있죠. 그래서 카드 가지고 처음에 자기 저항값 한 다음에 하는데 그 서킷으로 이렇게 순환 운동식으로 하는데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고 여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테크노즘의 이제 바이오 서킷이, 왜냐면 이제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30분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한 400칼로리, 500칼로리 세울 수,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짐이 많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주신 정호준 상무님, 그리고 이기범 GM님, 그리고 김대환 팀장님과 국내 피트니스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피트니스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도 이렇게 귀에 좀 쏙쏙 박히는 설명 때문에 좀 재밌게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